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써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지금 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은 이 objective function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objective function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인디퍼런스 커브의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jective function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이러한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컨스트레인트로 표시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함께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지금 x축에는 우리가 x가 들어오고 y축에는 d 변수가 들어오죠. 자, u 값이 여기 있다고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d는 u-x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기울기 1을 가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가지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만약에 h 값이 u보다 크다고 하면 자, h 값이 u보다 크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 constraint 우리가 constraint로 주어지는 일종의 예산 제약식 같은 저 constraint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x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지금 u-x에서 x가 0이니까 u만 남겠죠. 자, 그러면 h하고 u만 남으니까 이 두 값 중에 작은 값을 우리에게 주는 게 이 min 함수니까 u가 나오겠죠. 즉 x 값이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d는 u예요. 자, x 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해보죠. 자, x 값이 1이다. 자, 그러면 h하고 u-1이죠.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작으냐 하면 자, 지금 u가 h보다 작은데 u에서 1을 뺐으니까 그럼 u에서 1 뺀 건 h보다 더 작겠죠. 따라서 d는 u-1이겠죠. 즉 x가 1이면 d는 u-1이니까 지금 이 까만색 직선의 그래프가 지금 이 함수를 그린 거죠. 따라서 d는 u-1이니까 자, x에 1 넣은 그 값 그때 그 d 값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u-1 즉
즉 그래프상으로 요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h가 u보다 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constraint로 주어진 이 constraint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까만색 직선, 이 까만색 지금 직선의 그래프가 바로 이 constraint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가 u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세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h가 이제 u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죠. 자, u가 여기 있고 h가 이제 u보다 작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우리가 d는 u-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이제 직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x 값이 0이면 지금 h하고 u를 비교하는 거니까 h하고 u를 비교를 하면 둘 중에는 h가 더 작죠. 따라서 x가 0이면 지금 이 constraint는 우리에게 d는 h라는 값을 주겠죠. 자, 이제 x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가 0에서 조금 늘어났죠. 자, x가 1이라고 하면 자, 지금 u-1이죠. u-1이니까 즉 이 까만색 그래프로 표시된 지금 이 함수에서 x가 1인 경우에 d의 값이 얼마냐 하면 자, 예를 들어 x가 1이면 d의 값은 u-1이죠. 자, x가 1이라면 지금 u-1은 여기 있고 h는 그거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h와 u-1을 비교를 하면 이제 h 값이 나오겠죠. 저 constraint에서. 따라서 이제 h 값이 나오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 값을 늘려갈 때 우리가 x 값을 조금씩 늘려갈 때 0에서부터 x 값을 조금씩 늘려갈 때 이 constraint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이제 직선인 어떤 파란색 그래프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자, 이 점에서 자, 이 파란색 점에서 지금 h와 u-x의 값이 같아지죠. 이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자, 이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는 저 지점은 h가 u-x하고 지금 같아지는 지점이죠. 즉 x가 u-h가 되는 그 지점이겠죠. x 값이 u-h가 되는 이 지점이겠죠. 그래서 x 값이 u-h가 되는 저 지점에서 지금 u-x와 h의 값이 같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x 값이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자, x 값이 더 증가를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빨간색 지점이다. x 값이 더 커져서 저 빨간색 값까지 이제 x가 증가했다. 그러면 자, 그 경우에 u-x라는 거는 저 값은 자, 이 함수로부터 다시 보면 자, x가 저 빨간색 지점일 때 d는 u-x인데 그 d의 값은 어떤 값이냐면 자, 요 값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값이 여기다 x1이라고 해보면
D의 값은 U-X1인데 그때 D의 값은 지금 이 빨간 점이겠죠. 이 함수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 이런 X 값과 D 값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결국 이 함수라는 거니까 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때 D 값을 그때 이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따라서 X 값이 지금 이 빨간색 이 지점으로 표시가 되는,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값이면 지금 이 U-X라는 값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H라는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값인데, 그때는 U-X 값이 더 작죠. 자, 따라서 이때는 H와 U-X 중에 U-X 값이 더 작으니까 U-X 값이 이제 D 값으로 나오겠죠. 즉 X가 X1일 때는 D 값이 이제 요 빨간색 값이다. H가 아니라. 따라서 이 까만색 직선상에 있는 이러한 빨간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즉 저 constraint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 까만색 직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H 값이 U 값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 constraint,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constraint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그래프 보라색 그래프로 보라색 그래프로 이 그린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점, 즉 x가 u-h 값을 가지는 그 지점이죠. x가 u-h라는 값을 가지는 그 지점까지는 저 constraint 함수는 우리에게 수평의 어떤 평평한 직선을 주고, x 값이 u-h 값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는 저런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종합하면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 문제인데, 자, 이 그래프를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보다 더 인투이티브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했던 작업은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되고 있는 이 objective function을 우리가 마치 인디퍼런스 커브와 같은 개념을 활용을 해서 먼저 그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constraint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다 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Q1은 사과고 Q2는 바나나라고 하면, 자, 먼저 우리가 했던 게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이제 학부 때 배운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 그리는 걸 먼저 배우고, 그 후에 우리가 예산 제약선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그리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그려보면 우리는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보면 소비자들은 자, 예산 제약 내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컨섬션 번들을 찾는 게 소비자들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점 A라고 할까요? 자, 이 A 점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컨섬션 번들인가? 자,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 A 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를 2개, 바나나를 5개 먹는 그런 컨섬션 번들인데 자, A점은 A점은 이제 효용이 극대화되는 그런 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 B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B점에서 A점보다 효용이 더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B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인디퍼런스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B점을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A점을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보다 더 위에 있는 인디퍼런스 커브이기 때문에 B점에서 A점보다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A점은 정답이 아니고 자, 그러면 B점이 정답일까라고 물어보면 역시나 아니죠. 마찬가지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효용을 주는 컨섬션 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은 과연 어디인가? 자,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듯이 그 점은 자, 이런 점이죠. 자, 예를 들어 C라고 표시하면 이 C라는 컨섬션 번들이 결국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면 그래서 사과를 4개, 바나나를 4개 먹는 저 C라는 점이 C라는 컨섬션 번들이 소비자가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컨섬션 번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풀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자, 먼저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자,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요. 앞서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이 최대값을 이제 그래프상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주는 이 점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이 점들이 아래쪽 아이소 코스트 커브로 내려갈수록 점점 왼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 후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그렸었는데 그래서 자, U 값이 여기 있고 H 값이 U 값보다 작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 컨스트레인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꺾어지는 점은 U-H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효용 극대화 문제를 그래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문제의 솔루션을 구할 건데요. 자, 우리의 문제의 솔루션을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빨간색 이 선상에 있는 어떤 점이 우리의 솔루션이 되겠죠. 마치 예산 제약선 상에 있는 어떤 점이 효용 극대화 점이 되는 것처럼 자, 여기서는 이 빨간색 이 직선의 그래프, 꺾인 직선의 그래프죠. 자, 이 빨간색 꺾인 직선의 그래프 상에 있는 어떤 점이 우리 문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먼저 A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점이 우리 문제의 솔루션일까?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지금 자,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작은 값이기를 원하죠. 즉, 가능하면 아래쪽 아이소코스트 커브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A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솔루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자, B점이 A점보다 더 낮은 그러한 목적 함수의 값을 주니까 그렇죠. 자, 왜냐하면 자, A점이 지나는 아이소코스트 커브와 B점이 지나는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B점을 지나는 아이소코스트 커브가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하죠. 따라서 B점 하에서 목적 함수의 값이 더 작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솔루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점이 우리의 솔루션일까? 자,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 이유로 아니겠죠. B점보다 더 낮은 목적 함수의 값을 주는 어떤 점을 우리가 또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과연 이 문제의 솔루션인가?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겠죠. 자, C라고 표시한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C점이 이렇게 C점을 지나는 우리가 파란색의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의 아이소코스트 커브의 이제 최대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그런 이 점들의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점이 과연 우리 문제의 솔루션이냐? 자,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제 이 C점은 우리 문제의 솔루션이 맞죠. 왜냐하면 자, C점 외에 다른 어떤 점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B점을 생각을 해보면 B점을 통과하는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소코스트 커브는 C점을 통과하는 파란색 아이소코스트 커브보다 더 위에 있죠. 따라서 C점이 B점보다 더 낮은 목적 함수의 값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들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D점이나 뭐 E점이나 이 제약 조건 그래프 상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점들을 지나는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C점을 지나는 저 파란색 아이소코스트 커브보다는 항상 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저 C점이 우리의 문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C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파란색 아이소코스트 커브와 이 제약 조건 그래프가 지금 접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예산 제약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직선과 커브가 접하는 점에서 효용 극대화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컨섬션 번들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점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자, 인저러가
자, 인저러가 이제 결국 어떤 x 값을 선택을 할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인저러가 과연 어떤 x 값을 선택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저 C점을 선택을 한다. 즉 x 값은 지금 이 점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인저러가 선택하는 이 값을 우리가 x 햇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저러는 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케어 코스트가 머니터리인 경우, 케어 코스트가 머니터리이고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에요. 자, 그 경우에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하에서 인저러는 저러한 이제 x 햇 값을 결국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x 햇이라는 저 값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저 이제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